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오후고요. 서울 시간은 9월 28일 오전 토요일이겠네요. 이번 영상은 제가 작년부터 그리고 최근 한 두 달 반 전까지도 한미일 세 개 국가의 방산업체 주가 성과 비교한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보니까 중국 우한 옆에 우창이라는 도시의 조선소에서 만들던 최신형 핵잠수함이 침몰했다고 기사가 떴어요. 중국은 그동안 쉬쉬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미국이 다 인공위성으로 다 내려다보면서 다 모니터링을 해온 거죠. 그래서 중국의 핵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소식 관련해서 한미일 세계 국가의 그 잠수함 제조업체들 주가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 그리고 아베가 집권한 2013년 초부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 중순 이후부터 그 두 가지 기간을 가지고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얼마나 성과가 좋은지 한국의 방산업체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썸네일의 왼쪽은 제가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제가 그냥 스크린샷 해온 거고, 가운데 이 시커먼 거 이거는 저기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만드는 잠수함이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는 건 일본의 잠수함들이죠. 일본 일장기가 이렇게 보이죠. 일본 해군 일장기는 일본 해군이 쓰는 깃발이에요. 육군이 쓰는 게 아니고 해군이 쓰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이 해가 뜨는 모양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해군들이 이렇게 일장기 문양으로 해가 뜨는 거, 왜냐면 바다니까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하는 게 수평선이 보이니까 요 일장기 문양으로 그런 로고를 가지고 있는 해군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리조나 주도 이렇게 일장기식으로 해가 뜨는 그 빛이 사방으로 쫙 퍼지는 그런 모양의 아리조나가 거기 주 깃발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일장기 뭐 우길승천기 잘 알도 못하면서 막 선동당해서 막 흥분하는데, 이건 일본 해군 깃발이다. 러시아도 이런 비슷한 깃발 많이 씁니다. 러시아 해군도. 그리고 요거는 작년 3월 10일 날 찍은 거래요. 미국 인공위성이 다 찍은 거죠. 우창이라는 도시 우한 근처에 거기 조선소에서 찍은 거고, 요건 바다가 아니라 강이죠. 우한이 바닷가가 아니라 강이죠. 그게 무슨 황한가요? 양쯔강인가요? 거기 있는 도시죠. 잠수함 이렇게 보이죠? 잠수함 보이고, 여기 바지선이 이렇게 또 큰 게 두 개가 이렇게 서 있죠. 예, 바지선에다가 뭐 자재 같은 거 나누고서 이제 잠수함에 여기다 정박시켜 놓고서 뭐 원자로도 싣고 뭐 이것저것 뭐 장비도 싣고 하고 있었겠죠. 요거는 그 올 여름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이 크레인 달린 바지선, 큰 바지선 4개가 이렇게 쭉 있죠. 그리고 요거 바지선 2개 아까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피어가 이렇게 하나가, 긴 피어가 있고 짧은 피어가 하나 있고, 작은 짧은 피어 위에 크레인이 하나 있고, 요 잠수함이 없어졌어요. 예, 여기 여기 짧은 피어 위에 크레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타워 크레인이. 그거는 여기 잠수함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크레인 바지선 4개가 이제 잠수함 들어 올리려고 이제 대기시켜 놓은 거겠죠. 침몰했다. 중국은 쉬쉬하고 있고. 그리고 참고로 요 썸네일은 한 2달 반 전에 올린 건데, 방산업체 주가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의 아베노믹스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2022년 2월 중순 이후부터의 한미일 이 방산업체 주가 성과가 어땠는지 보는 영상이고, 요 옛날 영상의 요 썸네일의 왼쪽 그림은 제로셈 비행기죠.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제로셈 비행기. 요걸로 이제 그 진주만 공습한 거죠. 가미가제 뭐 특공대 이것도 다 이 제로셈 비행기 썼고, 오른쪽에 있는 전함은 무사시라는 전함이고, 무사시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들었던, 조그맣게 여기 일장기가 아니라 이거 우결승천이 큰 게 있네요. 이건 일본 해군의 상징 깃발이고, 한 1년 훨씬 전에도 이 한미일 방산업체 주가 성과 비교한 영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우주항공 로켓, 이 항공 분야, 그리고 해군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가 성과를 본 적이 있고. 그럼 이제 봅시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2022년 2월 15일 날 전쟁이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주가 성과를 보면은 조금 확대해 볼게요. 미쓰비시 중공업 얘들이 로켓도 만들고 그 미국 그 일본의 전투기 있죠. 뭐 스텔스 전투기 만들고 뭐 미국의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뭐 F-16이나 뭐 그런 거 F-15 이런 거 전투기 많이 만들죠.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한 7개월 됐죠. 2년 8개월이 좀 안 되는데 7배 올랐다. 파란색. 가와사키 중공업도 잠수함도 만들고 뭐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죠. 일본의 뭐 그 수송기 같은 거 그리고 그 해상 초계기들 있죠. 바다 위에 떠서 이렇게 잠수함 탐지하는 그런 정찰 그런 비행기들 그런 거 가와사키가 만들죠. 그리고 그게 한 3배 올랐다. 여기 오렌지색. 현대중공업은 같은 기간 동안에 2년 7개월 동안에 한 1.8배 올랐다. 1.9배. 여기 녹색. 대우중공업. 지금 한화인가요, 얘가? 1.65배 올랐고, 헌팅턴 인갈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얘들도 둘 다 잠수함 만들고, 헌팅턴 인갈스는 항공모함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제너럴 다이내믹스 공장이 여기저기 있는데, 헌팅턴 인갈스는 버지니아주의 노포크라는 동네 가면은, 여기 헌팅턴 인갈스, 그 뉴포트 거기 그쪽에. 이 항공모함 그 공장이 있어요. 그 조선소가 그 수리도 하고 건조도 하고 가면 다 그냥 차 타고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진도 찍고 그래요 사람들. 제너럴 다이내믹스 요건 커네티컷의 뉴런던 근처 가면은 여기 또 잠수함 공장이 있죠. 이렇게 통조림처럼 이렇게 둥그란 그 쇠판을 이렇게 여러 개 붙여가지고 한 잠수함이 되잖아요. 그런 그 둥그란 그 통조림 같이 보이는 그런 그 쇳덩어리들이 여러 개 이렇게 있죠. 그렇게 여러 개 붙여가지고 뭐 그런 작업도 보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공장도 커네티컷에 가면 다 보여요. 이렇게 관광지 옆에 있고 해가지고. 원래 해군 주요 요충지가 다 관광지죠. 하와이도 그렇고 중국 하이난 섬도 뭐 중국 해군이 해군 기지지만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원래 해군 기지가 있는 데가 또 관광지고 그렇다. 이 정도 성과고 이 미쯔비시 성과 좋죠. 가와사키하고 이게 불과 2년 7개월 만에 7배 올랐다. 그리고 2024년 8월 초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일본 엔화가 갑자기 세지고 하면서 일본 증시가 폭락을 했죠. 폭락하고 나서 지금 다 회복했는데 2달도 안 돼서 다 회복했습니다. 근데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따져보니까 2달도 안 된 기간에 가와사키 중공업이 60% 회복했어요. 60%. 8월 5일날 폭락했을 때 여러분이 8월 5, 6일쯤에 여러분이 가와사키나 미쯔비 중공업을 샀으면 2달도 안 돼서 40% 60% 먹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6% 올랐어요. 요 기간 동안에. 그 대우는 4% 올랐다. 1.04. 왜냐면 8월 6일날 다 일로 제가 스탠다다이즈 했어요. 비교 편하게 하려고. 현대중공업은 10% 하락했고 헌팅턴 인갈스는 한 3% 올랐네요. 예, 현대중공업은 왜 하락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다. 그럼 아베가 당선된 거는 2012년 말이고 2013년 초에 취임해서 아베노믹스를 실시해 왔죠. 그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결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 플러스 엔화 절하예요. 환율을 올려서 수출도 또 이제 증가시키고 일본의 해외 자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식적으로 해외 자산이 그러니까 북 밸류로 이것도 한 2013년도 정도 기준인데 지금은 더 올랐겠지만 그때 지금 우리 원화로 치면은 그때 일본의 해외 순자산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한 4천조 원대요. 이게 북 밸류입니다. 마켓 밸류로 하면은 더 크겠죠. 왜냐면 일본이 전 세계 가지고 있는 땅이 일본 본토의 2배 반쯤 되니까 그 땅을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온 그런 땅들인데 자, 땅값은 시간 지나면은 막 1000배, 2000배도 오르잖아요. 물론 뭐 농장지 뭐 이런 뭐 광산 이런 거니까 그게 뭐 그게 몇백 배 오르진 않았겠지만 그건 다 북밸류고 시가로는 일단은 최소한 몇십 번 올랐을 거 아니에요. 60년 동안. 일본의 해외 순자산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걔들은 거의 무한정 엔화 절하를 유도할 수 있다. 뒷배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순 자산들이다. 그게 일본 아베노믹스의 핵심. 왜냐면은 자 예를 들어 2022년, 2023년도 그때 일본이 혼자 제로금리 정책 쓰고 하면서 엔화가 엄청나게 약화가 됐죠. 달러 대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금이 JPIF, 일본 공무원 연금이죠. 일본 공무원 연금이 2022년도 그때 달러 기준으로 한 2천조 원이 좀 넘었죠. 2천 몇백 조 원 되죠. 근데 엔화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즉 엔화가 엔저가 되니까 2022년, 2023년도 매년 일본 그 공무원 연금 펀드 JPIF가 환차 이익으로만 1년에 200조 이상씩 벌었어요. 환차 이익만. 해외 자산이 많은데 이제 그 엔화로 환산을 하니까 2천조 원에 예를 들어서 엔화로 환산하니까 200조, 250조씩 1년에 이렇게 환차 이익을 먹었다.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환차 이익으로만 먹은 게 한 500조 원 돼요. 일본 공무원 연금이. 우리 국민연금이 얼마죠? 한 800조 원 되나요? 일본 공무원연금은 환차 이익으로만 2년 동안 500조 이상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이상한 나쁜 버릇이 생겼는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엄청납니다. 그거 절대로 우리가 우습게 우리가 그런 급이 안 돼요. 아직도. 여하튼 아베노믹스가 시작한 2013년도 1월부터 헌팅턴 인갈스가 한 7.2배 올랐고 미쓰비시가 한 6.7배 올랐고 6.76배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한 5.5배 올랐고 여기 녹색 가와사키는 3.2배 올랐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1년 9개월 10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63%예요. 대우중공업은 마이너스 87%다. 최근에 2, 3년 동안에 오른 거지 이 과거 10몇 년치 보면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걔들은 뭐 한 2, 3년 전에 다시 이제 주식이 상장돼 가지고 과거 주식을 제가 다운받을 수가 없는데 야후파이낸스에서 여하튼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얘들은 뭐 사실 10몇 년 동안 마이너스 뭐 7, 80%, 90% 되는 거죠. 근데 가와사키하고 미쓰비시가 11년 동안 오른 게 뭐 한 대충 7배하고 한 3배지만 얘들이 오른 거는 최근이다. 언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일어나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다. 이 앞으로 한국 안보에 있어서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굉장히 역할이 커질 거고 일본이 어떤 군사적인 그런 아시아의 맹주로서 일본이 굉장히 부상을 할 거라고 좀 봐요. 그게 이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오늘 신문에 나온 그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의 최신형 핵잠수함이 침몰했다. 예. 그거를 그냥 모티베이션으로 삼아서 여기 핵잠수함 없어졌죠? 건조되고 있었던 게 없어졌잖아. 여기. 그래서 그걸 모티베이션으로 해서 이 해군 전력 관련된 방산회사 주가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됐고 일본 주식 관련해서도 어떤 인사이트를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